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를 드리면은 지금 서울미디어대학원 대학교에서 미디어 비즈니스 전공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유훈식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사진은 많이들 보셨죠? 2009년에 이제 구글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구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작한다는 얘기를 이제 딱 던졌을 때 사람들이 사실 그때는 별로 많이들 관심들을 많이 안 가졌어요. 이제 구글에서 또 새로운 연구를 뭔가 하나보다라는 이런 식의 좀 반응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이제 벌써 2009년이니까 이제 9년의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보니까 구글에서 얼마를 이제 자율주행차를 돌렸나 운행했나 보니까 지구를 200바퀴 돌 정도의 주행 거리를 벌써 달렸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대수도 이제 제한되어 있고 또 아무래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 지역들은 법적인 인가를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제한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도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지역들을 많이 확장해주고 이제 자율주행 차들을 많이 늘리면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데이터를 지금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시험주행 실적이 보시면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증가돼가는 모습을 볼 때 자율주행 차가 이제 상용화되는 그 시점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과거에 이제 BMW랑도 이제 디자인 워크샵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진행했었는데 그쪽 회사들에서도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한 2021년이나 이런 때쯤에는 이제 상용화된 자율주행 차를 내놔서 이제 시장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자율주행 차들이 운행되는 그 거리가 성인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1년 동안 주행하는 거리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를 다 축적을 해서 어떤 주행적인 측면, 지도나 어떤 이런 위치 인식에 대한 측면까지 데이터들을 다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좀 해봤고요. 구글 트렌드에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으로 해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제 대중에 대한 관심도 확장돼 가고 이제 증가돼 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했던 그 변곡점들이 좀 있었죠. 처음으로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차량국에서 공공도로에 대한 자율주행 테스트 규정을 또 확장 이제 하면서 저때 굉장히 또 이슈가 한번 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들에 대한 그 리포트들을 이제 9개 회사에서 이제 공개하면서 그때 또 한번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또 이슈들이 됐었고요. 중국이나 삼성이나 한국에서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우리 미래의 먹거리로 삼겠다라고 이제 이런 선언들을 이제 하면서 굉장히 점점 그 이슈화 돼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손정희 회장의 그 비전 펀드가 작년에도 큰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재정을 이제 다양한 회사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한 회사들을 이제 다 이제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다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어떤 회사들, 자동차 관련, 특별히 이제 공유 자동차 관련된 플랫폼에 투자를 많은 이제 비용을 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버나 디디추싱, 뭐 그랩 이제 이런 쪽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결국에 미래에 사람들의 삶의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제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 또 그것이 실제화돼서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이 모빌리티가 공유되는 방식과 이런 것들 자율주행 왔을 때에 대한 그 변화가 큰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 식견을 가지고서 투자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경험의 혁신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그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왼쪽에 이제 보시는 그림이 그 최초의 증기기관 이제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거는 연구용이나 이제 자동차 상용화로 만든 건 아니고요. 1650년에 이 중국의 왕이 좀 새로운 놀이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라는 그런 이제 제안을 하면서 이제 최초로 이제 증기기관 자동차의 시초가 만들어지게 되고 상용화된 어떤 판매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벤츠나 이런 쪽에서 1886년에 이 시초가 되는 증기기관 자동차를 이제 제작했던 사례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이제 점점 이제 확장이 돼 가는데요. 단순히 이제 증기기관이라는 건 어떤 기술적이고 이제 주행과 관련된 혁신이었다면은 이제 라디오가 처음으로 이제 1930년에 이제 탑재가 이제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는 공간이 더 이상 단순히 이동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어떤 청각과 정보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의 이제 변화가 된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이후 이제 뭐 카스테레오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음악과 관련된 서비스나 이제 이슈들이 많이 대두가 되게 됐습니다. 자동차의 최초로 휴대전화를 설치한 게 1946년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설치했던 이유는 사실 기능성적인 측면보다는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은 분들이 내 차에서 좀 더 굉장히 럭셔리한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처음에 초기에 사업으로 이제 됐던 이제 모델이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부의 상징으로서 사람들에게 전달됐던 가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그림에 있는 게 어떤 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예.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예, 맞습니다. 예, 내비게이션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내비게이션은 너무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쓰시고, 이제 내비게이션 없이는 거의 주행하시기 힘들 정도인데, 1980년에 이제 도요타에서 처음으로 이제 내비게이션 나왔습니다. 근데 방식이 구식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휴지 보시면 이렇게 돌리잖아요, 종이에. 그러니까 지도가 저 속에 이제 들어가 있고, 나의 주행 위치에 맞춰서 수동으로 내가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작동되는 방식인데, 차량에서 뭔가 이 지역 기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자라는 거에 대한 첫 번째 이제 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DMB 서비스가 2005년에 시작돼서 계속 활성화돼서 요즘에는 잘 많이 안 쓰시지만 이런 변화들에 대한 역사들을 좀 살펴볼 때 처음에 자동차의 굉장히 기능적인 주행과 관련된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경험적인 이슈들을 제공을 했지만 이 자동차라는 공간이 점점 어떤 조작과 주행과 이동을 넘어서 음악과 소통, 또 위치 정보, 또 영상 컨텐츠를 소비하는 일종의 서비스 경험에 대한 공간으로 확장되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의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커넥티드 카랑 오토노머스 베이클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이제 변화의 이제 축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G 통신을 특별히 통해서 이 커넥티드 카가 됐을 때 굉장히 대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끊김없이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제공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양의 데이터나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통신 환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외부랑 통신이 끊기지 않고 또 안정적인 어떤 자동차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신 기반의 커넥티드 카 기술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운전자가 이제 운전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자동차라는 내부적인 공간이 하나의 이동 공간에서 하나의 이제 생활 공간으로 이제 변화를 이제 급진적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 과거에도 여러 가지 혁신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서 이제 맞닥뜨린 가장 큰 이제 혁신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가지는 큰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내부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엔 자동차 회사들에서 제품 디자이너 분들을 많이 뽑았어요. 이제 내부 디자인 할 때 어떤 저희가 기본적으로 차에 들어가야 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과거에 만들었던 것보다 조금 더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좀 더해서 만드는 정도로 이제 구상을 했었지만 지금은 자동차 공간 자체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이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의 공간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양팽이라는 중국에 있는 회사에서 나온 컨셉 사례입니다. 운전을 하게 되면 이제 핸들이 나오게 되고요. 운전을 하지 않을 때 핸들이 들어가고, 이제 앉는 좌석도 이렇게 앞뒤로도 마주보게 앉을 수도 있고, 뒤에도 이제 좌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4인용 좌석으로 이제 변경도 가능한 형태로 내부 공간이, 그러니까 이 주행 상황이냐, 또 주행 상황이 아니냐, 또 사용자가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 공간을 쓰느냐, 아니면 하나의 생활 공간을 위해서 이 공간을 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변형 인테리어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지금 큰 이슈로 이 공간 자체가 혁신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라고 좀 얘기를 드리면은 바로 이 디스플레이의 이제 확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쓴 이후로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죠. 모든 정보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되고, 특별히 터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친숙하게 됐고, 음성 인터랙션에 대해서 요즘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하면서 굉장히 확장돼가는 추세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한 600명들 대상으로 리서치를 수행을 했었는데, 자동차에서 어떤 기능들을 조작을 할 때 이제 터치로 하기 원하냐,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던 물리적 버튼으로 하기 원하냐라고 물었을 때 압도적으로 터치 버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안정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버튼이 훨씬 안전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지 않아도 이제 만지고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그런 것을 넘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대형 디스플레이, 또 거기서 직관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특히 테슬라나 이런 쪽에서 이제 대형 디스플레이 먼저 사용하신 분들은 테슬라가 아니면 더 이상 이제 다른 차를 탈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면에다가 이렇게 대형 디스플레이 설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천장, 아니면 측면 윈도우, 아니면 심지어는 바닥, 여러 가지 곳들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이런 것들 확산되면서 또 하나 이슈는 이제 자동차가 이제 그 제품에서 서비스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차오차오 잔저라는 이제 그 전기차 기반 공유 택시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기차로 운행이 되고 공유 택시로서 우버처럼 운행을 하는데 특이점은 이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 비용이 싼 이제 부분이 이제 있고요. 이 전기차를 만든 산업체에서 아예 공유 서비스까지 동시에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예전처럼 이제 차만 우리가 팔아서 하나의 산업으로 쓰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공유할 수 있는 모델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산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타다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규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렌트카 개념으로 지금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규제를 피해서 이제 새로운 공유 플랫폼으로 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결국에는 자동차는 서비스 산업으로 계속 전환돼 가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혁신의 플랫폼이다. 지금 시대에 있어서 모바일에서 이제 스마트폰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스마트폰에서 엄청난 혁신과 사회적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됐는데 사실 그 스마트폰에서 그 회사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할 게 참 없다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이제 디자인도 사실은 거의 이제 디스플레이밖에 남지 않았고 더 기능적으로도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소소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새로운 어떤 혁신과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이것이 제2의 생활 공간으로 변화되는 것이 큰 사회적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그 디스플레이 그 확장된 부분들을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자동차에서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고 어떤 하나의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가 이제 주행과 어떤 이동이 아니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이제 변화돼가는 혁신이 또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운전자는 결국에 이제 소비자로서 그 역할을 이제 바꾸게 되면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그 변화들이 굉장히 점진적으로 오고 있지만 굉장히 빨리 생각보다는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이슈화되면서 지금 굉장히 가속화돼서 이러한 그 사회적 변화가 우리가 사는 시대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또 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빌리티 산업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미래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